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이대로 가면은 여론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진다라는 그런 생각들. 특히 이제 우파 진영 안에서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이 있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분은 직접 이것을 이슈화하기 위해서 출마까지 했죠. 혹자는 그럽니다. 김문수 후보도 황교안 후보처럼 그렇게 부정선거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리 PD는 거기 반대합니다. 황교안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역할이 달라요. 김문수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뛰는 거고요. 황교안 후보는 당선이라기보다는 여론 그 진작 효과, 특히 부정선거에 관해서요. 그런 어떤 운동 차원이라고 봅니다. 정치가 아니고 운동이죠. 저는 우파 유튜브 중에 저 같은 발언을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광화문을 정치로 안 봐요. 그냥 운동으로 봅니다. 운동. 그런 실물 정치는 달라요. 그런데 여기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스팔트 세력을 자꾸 정치와 동일시하는 건데요. 동일시가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도 이 아스팔트 광장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죽었죠. 이들하고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은 통로가 있긴 한데 우파보다는 좀 나아요. 그래도 가끔씩 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뭐 정치인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우파는 그런 적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걸 말하자면요. 운동 따로, 정치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은 운동만 하셔야 돼요, 그냥. 운동하시던 분이 또 정치화하면 성공하느냐, 성공 못해요.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1%급입니다, 1%급. 많아봐야 2%급. 그 이상으로 못 간다니까.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대부분 다 그래요. 특히 선진국일수록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당제가 거의 고착화되는 거죠. 그리고 양당제에서 가끔씩 변형된 현상이 나타날 경우가 있죠. 그때는요, 유력 대선 주자가 있을 때 제3지대에서 정당이 생길 경우에 뭐 어느 정도 먹힙니다. 그래서 2+1 혹은 2+2 정도인데, 근데 광장 세력이 정치화되어 가지고 어떤 유력한 정당이 되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뭐 자유통일당, 뭐 우리공화당, 뭐 등등 있잖아요. 이런 세력들이 이런 어떤 그 마음들이 모여가지고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라는 것은 그 답이 없는 답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나 뭐 다름없습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좀 냉정하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광장에서는 뭐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강한 주장도 할 수 있고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주장 속에는.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서는 못 들어와요. 그런 것들은. 딱 봉쇄됩니다. 이걸 분명해야 됩니다. 광장에서는 얼마든지 혁명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뭐 애국혁명, 자유혁명, 뭐 부정선거 혁명 이런 것을 외칠 수가 있지만 이미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혁명의 시대는 끝났고요. 쿠데타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불가능해요. 선진국이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요. 국민 민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제도가 이게 시스템이 자리를 잡아버리기 때문에 군인들이 지금 쿠데타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0입니다. 0. 국민들이 쿠데타 그 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것 또한 0입니다. 집회의 성공을 위해서 대중 동원을 위해서 혁명을 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혁명이 되는 그 과정은 없습니다. 가능성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서부지방법원 그때 이제 사태라 그러죠. 그는 애국 젊은 투혼들의 뭐 일종의 그게 작은 애국 행위라고 보지만요. 그런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굉장히 이례적인 것. 그때 100명이 넘는 우리 애국 젊은이들이 그때 체포되고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사례가 이제 있을 뿐이지, 저 좌진영에서도 과거에 뭐 죽창 시위하고 뭐 트랙터 몰고 오고 이 정도가 한계예요. 그 이상을 어떻게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민노총이 아무리 많이 모여봐야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든가 뭐 쿠데타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는 것은 거의
가능성 없는 뭐 가능성으로 따지면 0에 수렴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선거 이슈 이런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운동 차원에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김문수 후보 유력 대선 후보잖아요. 황교안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는 완전히 위상이 다릅니다. 황교안 후보는 제가 볼 때 TV 토론에도 못 나가요. 메이저급 토론. 그 가령 이재명, 김문수 요 두 사람 토론이 되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준석이가 끼어들면 안 돼 사실은. 근데 이준석이도 지금 지지율이 좀 나오잖아요. 거기서 5%를 넘게 되면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 그 국회의원 선거 때도 그 개혁신당이 꽤 많은 비례대표 득표를 또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고려되어 가지고 TV 토론에 들어올 것 같아요. 이준석이가. 3인이 하는 메이저 토론이 있고요. 그 밖에는 다른 사람들도 토론이 있죠. 소위 이제 마이너 그룹이라고요. 여분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토론할 겁니다. 이제 거기에 황교안 후보가 들어가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안 후보가 지지율이 좀 나와가지고 한 5% 이상 나와가지고 메이저 토론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결 뭐랄까 이 토론의 분위기가 좋아지겠죠.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요 3인의 토론이 되면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으로부터도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이는요 김문수 후보를 때려야지 자기가 올라간다라고 아마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표를 놓고 주도권이 벌어지겠죠.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 개인에게도 좀 그렇지만 전체 득표에서 다소 불리해지겠죠. 이 국민의힘이 말이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든 이준석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아마 펼칠 겁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고요. 단일화하지 않고 이준석이는 지금 단일화 없다 그러죠. 내가 보수의 대표다 그러죠. 그리고 김문수 후보를 3등으로 보내고 지가 2등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는 걸 보니까 지지율만 어느 정도 이렇게 반등하게 되면은 김문수를 3위로 보내고 자기가 2등을 하면서 이재명을 압박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당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떠들고 있죠. 자, 저는 이준석이가 쉽사리 단일화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마이웨이 고고할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지지율이 말이죠. 10% 나오지 않고 한 자릿수로 계속 이렇게 머물 경우에는 나중에 막판에 가서 단일화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겠죠. 자,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지금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지금 내공이 많다. 그리고 숨어 있는 장점이 뭐 무궁무진하다. 까면 깔수록 뭐 파면 팔수록 캐면 캘수록 보석이 막 나와요. 미담이 막 뭐 홍수처럼 쏟아집니다. 이런 역대 그 대선 후보는 없었죠.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내세운 후보들은 전부 엘리트들이잖아요. 소위 우리 사회에 이제 그 기득권 세력으로 볼 수도 있는 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은 그 범주에 들어가거든요. 개인의 서사가 없어요, 이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은 성장 신화라고 하는 그런 서사가 있었죠. 과거 영웅시대의 주인공 아니었습니까? 최불암과 함께 나왔던 유동근이 맡았던 그 이명박 역. 이명박 전 대통령, MB 대통령의 거대한 승리,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 배경에는 그 영웅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또 많이 작용했다 그러죠. 거기 보면 그야말로 뭐 신화적 인물이죠. MB 그 당시 이제 현대에 있을 때 정재영과 콤비를 맞춘 그 이명박 말이죠. 자, 그 이야기가 막 생생하게 그 대선 직전에 또 그게 방영이 되고 그래가지고 뭐 완전히 그걸로 그냥 지지율이 10% 이상 올랐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던 게 또 MB였었고요. 그렇지만 이 김문수라고 하는 분은 그 지나온 성장 스토리, 그 과거 그 서사를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그 역사와 그 어떤 그런 명운 이런 것들이 다 그 삶의 궤적 속에 녹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스토리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독보적인 인물이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어떤 그런 성장 과정, 서사, 소년공, 손가락 잘린 이야기 뭐 등등 해가면서 이런 개천용의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압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김문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황교안 후보는 운동을 하는 거고요. 지금 당선을 위해서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김문수 후보는 정치를 하는 겁니다. 한쪽은 운동, 한쪽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정치에서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가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선을 목표로 나온 김문수와
부정선거를 저격하고 이슈화하기 위해서 나온 황교안 역할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당신도 말이야 황교안 후보처럼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입니다. 그거는 김문수 후보 보고 당선은 취소 포기하라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죠. 김문수 후보는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그런데 그 이슈를 자꾸 이야기하면 제가 장담합니다. 표가 떨어져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아직은.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하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너무 김문수 후보에게 강요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보고요. 모든 건 김문수 후보에게 맡겨놔야 됩니다. 본인에게 모든 걸 정권을 일임을 해야 돼요. 그 운신의 폭이라 그러죠. 그 폭을 본인이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김문수 후보를 응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미 경기가 시작됐고 앞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축구로 치면 후반전이에요. 한 2대0 정도로 지고 있어. 김문수 후보라고 하는 출중한 스타 플레이어가 지금 등장한 겁니다. 여기서 대반격을 해야 되고 경기 중에 관객석에 있는 우리가 응원하는 우리가 작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그 작전을 펼치는 것은 김문수 후보 본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응원을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비판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할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이미 모든 여론을 감안해서 전략적 판단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큰 계획 플랜은 나와 있습니다. 응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고 그 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리고 펼치고 행할 수 있는 권리는 김문수 후보 본인에게 있다. 운신의 폭은 김문수 후보가 갖는다. 이렇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걸 한번 보시죠. 부정선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김문수 후보 대국민 경고 메시지 내외 뉴스통신에서 이런 걸 보냈는데요. 이게 다 부정선거 관련한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됐습니다.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조작된 여론조사와 가짜뉴스의 홍수 속에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특히 일부 여론조사 기관들과 언론이 특정 후보,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의도적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된 프레임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도 실수가 아니다.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들고 선거 결과를 왜곡하려는 정권 탈취 공작이며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1. 여론조사 및 언론 보도 조작에 가담한 기관과 관계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허위 수치 조작, 허위 사실 유포,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왜곡 프레이밍 등은 더 이상 언론 자유나 조사 독립이라는 명분으로 면책되지 않을 것이다. 2. 선거에 영향을 미친 여론 조작 및 가짜뉴스 행위는 선거 범죄로 간주하여 당선 이후 즉시 특별감찰과 조사에 착수할 것이다. 관련자들은 패가 망신할 정도의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3. 이번 대선은 정의와 진실을 선택하느냐 조작과 거짓을 용인하느냐의 기로다. 국민 여러분 결코 속지 마십시오. 민심은 조작될 수 없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4. 중앙선관위와 수사기관에도 엄중히 경고한다. 여론조사 왜곡과 언론 조작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것이다. 김문수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지키기 위해 조작의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겠습니다. 자, 대단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아직 이거 확인을 못했어요. 요걸 내외 뉴스통신에서 어떤 소스와 근거를 갖고 이런 어떤 보도를 했는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 김문수 후보 본인의 입에서 진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제가 조금 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다만 이게 뉴스로 나갔다라는 것. 사실 김문수 후보의 마음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만일에 당선되었다. 뭐 그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당선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부정선거 때문이다라고 어떤 그런 정황이 드러나면 이분의 스타일이나 전투력, 성정으로 봐서 그냥 계실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난리가 납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규명운동이 이제 시작되겠죠.
자, 그리고요, 지금 사전투표 관련해서 행정명령으로 사전투표를 못하게 하라, 뭐 이런 어떤 주문들이 있더라고요. 부정선거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행정명령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법에.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국회의원 숫자를 충분히 이쪽에서 보수 쪽에서 확보하고 나서 김문수 후보의 공약인 사전투표 폐지를 법에서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트럼프는 부정선거 프레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그 이긴 요인이 딴 거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엄청난 노력과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서 자원봉사자들이 동원되어서 부정선거를 막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